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수많은 정보 속에 여러분들 정보의 전략, 실전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현대차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비율 매도하고 실전에서는 이미 그걸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걸 체크해갖고 오늘 전략의 화두는 이제 브렉시트죠. 그래서 오늘 브렉시트에 관련된 화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가입니다. 현재를 설명하는 거에 따라 이게 이렇게 해서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시간에 이번 주 월화수는 미국의 은행주가 발표될 거고 이 은행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의 대응 영역이 있는데 그거 하실 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주가가 10% 올랐답니다. 그게 하나의 징후예요. 오히려 매도의 징후. 마찬가지로 이 블랙시트 어저께 자세하게 이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라든지 그다음에 브렉시트 이후에 3월 29일까지 어떤 경로로 갈 건지 시나리오 쫙 했다면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이 존 메이 총리의 불신임만 이거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은 모면했으니까 정권은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들어오겠죠. 그럼 플랜 B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는 이 플랜 B가 또 의회에 의결이 될 겁니다. 의결해서 부결되는 순간에 불확실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양갈래길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플랜 B 나오는 과정까지 대충 시간이 걸릴 거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는 영국에 자식들 유학 보내시는 분도 많겠죠. 그다음에 또 여행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1파운드당 원화로 얼마나 바꾸느냐. 그동안 여기 기준 보시면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우하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1파운드당 간단히 얘기해서 맨 처음에는 1,500원 필요했는데 그동안의 저점이 1,400원까지. 근데 이제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파운드 약세, 원화 강세, 이 구간이 전개되는지 아니면 1파운드를 사는데 우리 원화 소요가 많이 되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주가를 보는데 상당히 민감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게 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뭐죠? 버클레이 은행입니다. 영국의 최대 은행입니다. 여러분들 버클레이 은행 주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쭉 그동안 ABC로 우하향이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꼬리 달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다시 올라가서 우상향이 줘야지 다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 증폭, 영국 시장의 변동성 하방. 그러면 반대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로하고 파운드화도 보겠지만 이제 직접 은행주 이런 것들 플랜 B에 따라 은행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HSBC 홀딩스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모양이 다르죠. 한번 보세요. 그동안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2018년 초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우하향으로 나와요. 약간 저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아까 버클레이 은행 한 거랑 홀딩스.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 요 차이를 버클레이와 HBC 홀딩스하고 비교해서도 됩니다. 여기서 직관이 있어요. 즉 달러 강세 안전자산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HSBC 은행은 빠지고 버클레이는 올라가는지 둘 다 빠지는지 둘 다 빠지면 이건 크래시고요. 시소가 돼야죠. 그래야 순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은행주 팔아 사인 같아요. 떨어진 거에 반 정도의 이런 장대 양봉을 줬죠. 엄청나 강하죠. 근데 상단이 저 220불 빨간 201 이평선까지 갈까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수익률은 올라가면 두드겨 맞거나 오히려 기계 알고리즘이 오를 때마다 빌려서 공매도 쳐 하는 사인을 이기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 불확실성 브렉시트 결과가 노딜로 갈지 플랜 B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의회 어떻게 할지 여기서 그걸 승부를 보겠냐?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10월 달 연초에 이 급락대 사신 분 아니면 지금부터는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떨어진 거에 반이 왔다는 건 다우 지수에 갈림길이 들어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우 지수 한번 보세요. 다우 지수. 작년도에 12월 26일 날 보세요. 21,700까지 빠졌을 때 2만 깨면 어떡하지? 우리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1,900개에서 1,800 가면 어떡하지? 이런 세상을 구경했는데 실제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고가와 저가의 딱 중간값이 정확하게 24,331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50일 이평선하고 딱 맞는데 지금 딱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림길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빨간 색깔은 26,000까지 가는 26,000까지 또 까만 선은 24,300과 25,000 사이에서 지그재그 파란 선은 이제 대반등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방으로 급락하는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2월 달, 3월 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힐 자신 있습니까? 못 맞춥니다. 못 맞추세요.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냐? 그동안 지수 대비 이 인덱스 대비 상승률을 초과하는 것들은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반이라도 때려놓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저점에서 올라간 진폭 대비 시장 인덱스가 7, 8%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게 3배, 5배 간 건 때려라. 그리고 하락폭의 반 정도 올라간 건 때려라.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점이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2100과 2150. 요게 다우지수 리스크 관리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딱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 다우지수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망각을 합니다. 작년도의 상황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때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10월 19일부터 뭐 300, 400, 400, 600. 그래서 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도 오르고요. 그러다가 가장 극적이었던 때가 이때였죠. 1월 3일 날. 이때 애플 10% 빠지고 급락했던. 근데 그 이후로 10일째 상승입니다. 10일째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에 이 마이너스 폭은 작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상승폭이 300, 500짜리 없어요. 그냥 100, 200, 200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에 반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시각이 이거예요. 반밖에 안 했어. 반이나 왔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도 이 에너지가 전문가들, 헤지펀드들 이런 시각에 따라서 중첩되는 구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승부 걸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미결제 약정과 선물 270과 270의 중심가 272.5에서 오늘도 1포인트 올랐다 1포인트 빠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미결제 약정과 앞으로 어떠한 포지션이 작동되는지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은 약간 그 투자 기법과 대응 전략을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 연결고리를 하나 샘플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보시면 이 12월 3일 2136 이때도 추가 랠리 상승해서 2200 갔다면 우리가 엮였죠. 1월 4일 직전 저점도 깼으니까. 그러면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고점이라는 화두를 보면 2130과 2200 사이 또 200, 요 121 이평선이 2150. 그래서 저는 2150을 이번 파동의 상단으로 봅니다. 이걸 뚫으려고 하면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상해 증시에서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월 말과 1월 4일에 기준을 딱 정해서 저는 샘플을 봅니다. 종합주가 지수 인덱스는 요게 7%입니다. 7%. 정확하게 7%. 그러면 종합주가 인덱스는 7% 올라가는데 3배 올라가는 거, 5배 올라간 거, 10배 올라간 거, 그건 뭔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명단을 샘플링 해봤습니다. 아니 인덱스는 7%밖에 안 왔는데 어떤 거는 3배, 어떤 건 5배, 어떤 거는 10배, 10배 이상 올라간 게 어디 있겠어. 무지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지 많아요. 한번 보시죠. 이 샘플링 한번 보십시오. 그냥 쭉 시간관계상 SP 여기 보시면 SPN월드 270%, 아난티 219%, 아난티 옆에도 가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즉 100%에서 200%짜리 종목입니다. 이게 코스닥, 코스피 개별 종목들입니다. 100%짜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매도하십시오. 매도하기 아까우시면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끊었다 본다라는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12만 원대에서 잘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덱스 7% 올라가는데 40% 갔어요. 44%. 몇 배 더 갔습니까? 5배 더 갔습니다. 5배 이상. 그러니까 뭐 북미 회담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에너지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방주도 이렇게 차별하라.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제가 이 그림을 체크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매매하지 마 종목을 정하라. 조건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가고 121 이평선 기준으로 이격이 100% 이상 되는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 암만 무슨 수소테마, 무슨 뭐 누구누구 관련주, 정책 연결고리. 그런데 1월 말에서 2월 달에는 실적이 발표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들을 보면 바닥에서 100% 이상 올랐어요. 근데 적자 발표할 겁니다. 2월 달에 적자 발표해요. 아니 주가는 100% 올라가는데 기업의 실적은 적자 발표해요. 이거를 어떻게 시장이 막아내나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갈림길, 즉 종합주가지수는 다우지수는 2430에서 2500 사이, 우리는 2100에서 2150 사이, 선물 270에 275 리스크 관리하고 지금은 변동을 이용하거나 눌림목 전략이거나 아니면 악재 나올 때 매수하는. 지금 가장 타겟팅은 바이오입니다. 요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리면서 시세를 죽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뭐예요? IT입니다. 그래서 요새 시가총액 종목 중에 여러분들 IT,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방을 중요한 셀트리온, 바이오가 숏이고 IT가 롱입니다. 요게 언제 롱숏으로 바뀌느냐? 저는 2월 옵션 만기 전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빠르면 1월 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롱숏이 바뀌는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개별 종목 성향으로 인덱스는 7, 8%밖에 안 올랐는데 거기에 10배 이상 올란, 뭐 100% 이상 간 거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다음 순환의 에너지를 체크하는 게 지금 시장에 실전 투자가는 필요한 거지. 이게 중부에 뭐 수소차가 연결해서 이 종목은 앞으로 미래 지도가 좋습니다. 근데 실적은 적자거든요. 뒷받침 안 되고. 이 변동성을
리스크 관리상 하는 게 오늘 전략의 화두입니다. 이승조의 PMI, 여러분들 오늘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 화두로 오늘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